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자립할 것. 여러분들이 이 회피형들한테 경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피형 배우자에게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영상 보고 아마 이런 생각 드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아니, 고쳐야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이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저 인간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해야 되냐, 많은 생각 들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네. 근데 요 상태가 이제 신디의 5단계 성장 모델에 따르면은 요 1단계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디의 컨텐츠를 계속 보시다 보면 요 단계에서 조금 생각이 이제 바뀌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마음이 들고 노력하기 싫고 저항감이 들더라도 좀 꾸준히 들어주시면 변화가 일어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되게 좀 편안해지시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당장에 이 회피형 남편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애들 두고 이혼하자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한다 해도 또 비슷한 사람 만나서 고생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 충분히 잘 해보면 달라진다. 그리고 해봤는데 아니면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리면 더 올바른 현명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내가 지금 신변의 위협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는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구 내용 봤잖아요. 파트너 버퍼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은 부부관계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애착이 불안정한 커플이라면 굉장히 별거 아닌 걸로도 갈등 패턴에 빠지게 돼서 별것도 아닌 걸로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때 파트너가 어떻게 완충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불안형들에게 해야 되는 완충 전략과 회피형들에게 해야 되는 완충 전략이 달라요. 이 불안형들은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이런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완충 행동이 되고요. 회피형들은요,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피형 완충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회피형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6가지 배워봤죠.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쫓아가지 말기, 비난하지 말기, 애정 표현 강요하지 말기, 감정을 장황하게 쏟아내지 말기, 이럴 거면 헤어져, 체육 통첩하지 말기. 이 6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회피형이랑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투 엄청 중요해요. 그거 좀 해줘. 그거 혹시 시간 될 때 해줄 수 있어?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어떨까?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자기가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좋더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로봇처럼 이렇게 어색하게 해보는 거랑 이게 정말 체화가 돼서 내 말투 자체가 다정해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해보시고 소용없다, 뭐 어색하다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이 이제 심각성을 완화해서 말하기. 특히나 불안정 애착 유형인 분들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야, 나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렇게 심각하다고 말을 해줘야 막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면 회피형들 더 안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심각성을 좀 완화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회피형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대화를 해야 되나? 라는 부담이 없이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해도 되는구나, 부담을 좀 안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감정을 좀 표현해 주기를 요구하시기보다 자기가 그냥 나랑 있을 때 좀 편했으면 좋겠어, 이 집에서 자기가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시면서 부담을 좀 줄여가 보면 좋겠습니다. 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이 쿠셔너예요. 뭐 얘기하고 싶으실 때
자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쿠셔너를 앞에 넣어주면 회피형들이 방어 기제를 낮추고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요청하기. 대화를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서 지금 얘기 좀 해. 지금 집에 퇴근한 사람한테 현관문에서부터 얘기 좀 해. 이게 아니고 한번 대화를 요청을 해보세요. 아무 때나 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기. 연구 결과를 보면 emotional support보다 이 사람들은 instrumental support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정한 말, 애정 표현 이런 걸 우린 너무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애정 표현을 막 해줘요. 그런 다음에 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자기 왜 안 해줘? 이러거나 이게 지쳐서 자기도 애정 표현 자체를 아예 안 해서 냉랭한 관계가 되기 쉬운데요. 해피형들은 연구에서도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은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꼬치꼬치 계속 묻는 것보다 자기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주스 한 잔 갖다 줄까?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맛있는 거 해줄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는 거, 사소하지만 좋아하는 거 기억했다가 뭐 준다는 거, 이런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애정 표현 하실 때도 사랑해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 뭐 이런 가벼운 표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거부감이 덜해요. 신체적 접촉도 막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 가볍게 어깨 토닥이는 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기. 여러분들이 일관된 행동으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감정적으로 잘해줬다가 거리를 둔다거나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주는 거는 오히려 해피형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존중해주기. 이건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해피형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관계를 너무 억지로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자기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해해. 그치만 나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옆에 있어줄 거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이렇게 말을 해주면 관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작은 목표 정하기. 한 번에 너무 많은 친밀감을 요구하시지 마시고 감정을 얘기하는 게 잘 안 되고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오늘 일하면서 좀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가벼운 질문 던져보시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 이런 것들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뭔가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기. 그다음이 긍정적인 변화 칭찬해주기예요. 해피형들은 이렇게 자기가 파트너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다가와 줬다면 그것이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칭찬을 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자립할 것. 여러분들이 이 회피형들한테 경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내시다 보면 힘들고 외로우신 순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우자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사실상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취미, 관심사를 좀 확장을 하셔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신디 오셔서 상담 선생님을 안정기지로 좀 삼으시면서 취미나 자기개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 그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까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피형들은 여러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나한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부담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디에서 멘탈케어 하시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번아웃 예방하기. 관계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번아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거죠. 일단 나를 돌보는 틀에 관계를 돌보는 틀에 균형감을 가지면서 너무 힘들면 좀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좀 에너지가 충전이 되시면 또 이제 관계를 좀 돌보는 트랙을 달리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긴 여정을 신디와 함께 잘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실 거예요. 말 그대로 관계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말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도 여러분들 강요나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충분한 이해와 나의 선택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관계도 지켜나가실 수 있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게 신디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 언제든지 신디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회피형과 불안형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